2025년 10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의 평양 방문과 양국 간 방산 및 기술 협력 MOU 체결이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인도네시아 대표단은 외무상과 회담을 갖고 정치, 사회문화, 기술, 산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MOU에 서명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경제 및 산업 협력이 주된 목적이지만 인도네시아 측 방문단의 방산 분야 관계자가 다수 포함된 사실이 공개되면서 실제 협력 범위가 군사기술과 미사일, 기자재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T-50 등 한국 훈련기를 운용하는 경험이 있고 항공 분야에서 다양한 기술에 접근해온 배경이 있어 MOU가 단순한 교류를 넘어서 기술 이전 우려로 연결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번 협력은 한인리 KF-21 공동개발 사업의 직접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특히 방위사업청은 협력 내용의 방산기술이 구체적으로 포함돼 확인될 경우 엄중 대응하겠다라고 밝히며 제3국 기술이 북한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수출 통제 및 보안 조건 강화, 위험도별 관리체계 재점검의 필요성을 공식화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KF-21 공동개발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에 이전된 각종 기술 목록과 인력, 설계 자료의 움직임을 모두 검토하고 실제 협력 사항이 밝혀질 경우 국제 제재 및 제약 조치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MOU에 대해 미국 등 주요 서방국 역시 기술 유출 경계와 신뢰 위기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주요국 모두와 협력하는 비동맹 균형 외교 전략을 견지해왔습니다. 이번 북한과의 MOU 역시 전략적 자율성과 다수의 기술 파트너를 통한 국방력 현대화를 표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최근 중국 전투기 도입, 유럽 러시아제 미사일 시스템 협상 등으로 KAI와의 협력을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장점도 있지만 방산 핵심 기술이 여러 경로로 분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인리 간 공동개발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방산 분야 전문가들은 협력국 다변화가 단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제적 통제와 신뢰 위기의 대상이 된다고 분석합니다. KF-21은 한국이 주도하고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국으로 참가한 사업으로 인리는 사업비의 약 20%를 분담하는 대신 시제기 획득 및 기술 이전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경제 상황 및 국내 정치 변수에 따라 분담금 납부를 반복적으로 미루거나 축소하며 사업 신뢰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에는 부담금을 최초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63% 이상 삭감해 한국과 재협상에 성공했지만 기술 이전 범위나 조건 역시 대폭 조정될 전망입니다. 한국에서는 분담금을 삭감만 하고 기술은 계속 요구한다 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고 향후 남은 2천억 원 납부 일정도 합의와 조율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인도네시아와 북한의 협력이 실제 군사기술 및 미사일, 항공전자 등 구체적 분야로 확대될 경우 KF-21에 적용된 레이더, 전자전 소프트웨어 등 첨단 기술이 제3국을 거쳐 북한에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군사정보 관계자들은 인도네시아가 보유한 한국 기술의 범위와 인력 운용 패턴, 시제기 정보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일각에서는 KAI 등 한국 방산기업이 이미 엄격한 사후관리와 기술 보호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어 기술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북한의 직접적 혜택이 건네진다면 한국 정부의 국제적 책임 및 제재 가능성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APEC 경주에서 열린 한인리 정상회담에서는 군사 안보 분야에서 KF-21 등 공동개발의 지속을 강조하며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및 북한 협력 문제도 직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리 대통령에게 전투기 공동개발처럼 깊이 있는 협력이 경제 및 안보 모두에 도움이 된다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협력 관계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비공개 회담에서는 기술 이전 방산협력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준수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인도네시아의 향후 행동에 따라 사업 중단 혹은 협력 지속 모두 열려있는 상황임을 암시했습니다. 한국 방산업계와 정부는 인도네시아가 서방 우려를 무시하고 북한과 군사기술 교류를 공식화할 경우 KF-21 공동개발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초강경 입장을 재천명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국 역시 KF-21 기술이 간접적으로 북한에 전달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는 등 압박성 메시지만 아니라 실제적인 제재 움직임까지 고려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기술협력은 오해라거나 단순 실무협력 체계라고 해명하지만 현지 언론은 여전히 방산기술 이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KF-21 사업은 기술 경제 안보가 복합적으로 얽힌 동남아시아 최대의 전략 사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주도의 KF-21 사업은 내년 2026년 1차 양산 착수, 2027년 공대지능력이 추가되는 부학기 모델 배치 등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90회 이상의 비행시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됐으며 국내 6개사 연합의 소재 부품 국산화율도 대폭 제고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형 무인 전투기, AI 연계 참모 통제 시스템, 유럽 중동 대외 수출 시범 계약 등 다양한 파생 사업도 병행됩니다. 인도네시아의 기술 자본 협력 여부와 별개로 기업과 정부 모두 완전한 국산화와 수출 최적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가 북한과 실제 방산기술 협력에 돌입할 경우 KF-21 공동개발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공식적으로 예고했습니다. 구체적인 기술 협력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사업을 중단하고 관련 자료 시제기 반출도 제한할 것이라는 방침입니다. 반면 인도네시아 측은 협력 MOU가 바로 방산기술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이미 기술 유출 경계와 함께 사업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계획을 완수하고 실제 방산기술 이전 없이 사업에 참여한다면 공동개발이 유지될 수 있지만 북한 협력 증거가 나오면 사업에서 완전히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요약하면 인도네시아의 북한과의 방산기술 협력 MOU와 관련해 한인니 KF-21 공동개발 사업의 신뢰와 실질적 협력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기술 유출 차단, 분담금 지급 이행, 국제 수출 통제 연계 등 다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인도네시아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 사업 유지 배제, 신뢰 회복 단절 등 여러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도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선택이 동남아시아와 한반도 안보 지형을 좌우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